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돌아가면서 계절이 바뀌는데 생산과 소멸이 반복되면서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듯이 생산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변화해 나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인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우리 마음이 집착하게 되면은 이제 괴롭죠. 현상이 변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변하는 현상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고통이 시작되죠. 자,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지게 하는데 EFT와 화건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저희 책 술술 풀리는 내 인생의 262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제는, 제목은 생명을 잘 기르고 보존한다. 자, 그러면은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요리사가 해왕을 위해 소를 잡았다. 그가 커다란 소를 해체하는 것을 보니 손놀림은 마치 쿵푸를 하듯이 민첩하고 절도가 있었고, 발놀림은 마치 탭댄스를 추듯 경쾌하고 리듬감이 있었으며, 고기를 가르는 칼날에서는 마치 피아노 소나타와 같은 아름다운 음률이 흘러나왔다. 이 장면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요즘 유명한 TV 프로그램 있죠. 생활의 달인.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무슨 리듬감 있고 막 하면서 정말 어떻게 기술이 저런 경지까지 가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왕이 감탄하여 말했다. 정말 대단하구나. 정녕 기술이 이런 경지까지 가능한 것인가? 요리사가 칼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제가 추구하는 바는 도입니다.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도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소를 해체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소밖에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소가 소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금처럼 소를 해체할 때는 집착이 사라진 텅 빈 마음으로 소를 대하면서 눈이 아닌 직관으로 보게 되고, 손이 아닌 직관으로 칼을 올리게 되어 소도 소를 보는 나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저의 직관만이 저절로 가동됩니다. 이 과정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힘줄과 인대 사이로, 근육의 근막 사이로, 뼈와 근육 사이로, 근육과 가죽 사이로 틈이 이미 나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칼날을 놀립니다. 뼈와 살이 단단히 붙어 있는 곳을 억지로 자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큰 뼈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소위 인류 요리사들은 1년마다 칼을 바꿉니다. 그들도 무리한 칼질로 칼날을 손상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요리사들은 매달 칼을 바꿉니다. 아예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칼을 잡은 지는 19년이고 해체한 소도 수천 마리가 넘습니다. 그러나 칼날이 막 숫돌에 간 것처럼 여전히 예리합니다. 소의 뼈마디에는 틈이 있고 이 칼날은 두께가 없을 정도로 얇습니다. 뼈와 살에 넓은 틈으로 종이장같이 얇은 칼날이 들어가니 자유자재로 놀게 됩니다. 그래서 19년이 넘어도 칼날이 항상 예리합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아직도 근육과 뼈가 닿은 곳에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조심합니다. 우물쭈물하는 듯 하다가 눈으로 보기를 멈추고 몸짓이 느려지면서 직관이 발휘되기 시작하면 칼날의 미묘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어느새 젖은 흙더미가 무너지듯 고기 조각들이 바닥에 쌓이고 정신이 들면 엉거주춤 칼을 든 채로 머뭇머뭇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마침내 일이 끝났음을 알고서는 마음이 충만하여 주변 정리를 하고 잘 갈무리하게 됩니다. 임금이 말했다. 뛰어나구나. 너의 말을 듣고서 양생의 비결을 깨달았도다. 이 이야기는 뭐 엄청 유명한 이야기라서 뭐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유명세에 비해서 이 이야기를 정말 잘 이해한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은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뭐 하루 종일 이야기할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뭐 간결하게 효율적으로 한번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처음에 요리사가 칼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바는 도입니다. 기술을 넘어서 도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소를 해체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온통 소밖에 없었다. 집착했다는 거죠. 집착하면 처음에는 일이 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집착이 도를 넘어서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은 일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사업하는 분하고 그분은 뭐 자기 말로는 하여튼 돈이 엄청 많은데 현금 유통으로는 나를 당할 사람이 없을 거다. 뭐 이 정도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뭐 돈이 대단히 많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뭐 어느 정도 능력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번답니다. 그게 바로 처음엔 소밖에 안 보이는 단계죠. 돈밖에 안 보이는 거죠. 사업거리만. 그러다 어느 정도 사업이 그렇게 해서 성공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슬슬 집착이 생기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한답니다. 계속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 잘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두려움이 생기죠.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두려움과 집착이 갈수록 더 강해지죠. 그러다 보면은 사업에서 무리수를 두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도리어 너무 방어적으로 하게 되거나 그러다가 결국 처음에 그렇게 잘 나가는 사업을 한번 말아먹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 사업하던 사람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아먹고 이제 두 번째 시작하게 되면은 처음에도 뭐 하던 가락이 있으니까 잘 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정도 궤도에 일어서면 더 잘 돼야 된다는 집착과 혹시 또 전처럼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이 두려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집착과 두려움 이게 두 가지 참 인간이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인데 그리고 그것이 인간을 망치죠. 그것 때문에 또한 말아먹는다 이거죠. 그렇게 서너 번 말아먹고 나면 이제 도 같은다 이거죠. 도 같고 나면 그냥 무심하게 돈인 줄도 모르겠고 그냥 편안하게 이제 사업될 만한 게 눈에 보이면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두세 번 말아먹고 이래 봤기 때문에 별 집착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러다 보면 사업이 커져도 그러면 사업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커져도 뭐 더 잘 돼야 된다 생각도 없고 그게 잘못될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냥 꾸준히 사업을 잘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진정 성공한 사업가는요, 뭐 미국에 나온 통계도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차수성가한 재벌들을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한 평균 3.4배인가 뭐 제 기억으로는 3점 몇 회였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서너 번은 실패해 봐야 된다 이거죠. 실패를 경험하고 해 봤더라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럼 실패가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집착하지 않게 만들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몇 번 실수해보고 실패해본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거든요. 두려우면 사업 아예 안 했겠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지금 여기에 이야기 형식으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서야 소가 소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소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데 3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이건 마음 공부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모든 우리가 하는 사업이든
소를 잡는 것이든 장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결국 돌을 닦는 것이다. 인생을 잘 사는 것은 돌을 닦는 것이다. 그리고 돌을 닦지 않고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3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소를 보는데 손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심하게 소를 보면서 전에는 막 잘해야지 이러면서 손에 힘이 막 들어가고 그랬는데 저절로 직관적으로 손이 싹 움직이고 그러면서 소가 손지 내가 난지 하는 것도 잊어버린 상태. 이게 망아라고 합니다. 잊을 망나아자. 예. 그러면서 그냥 하여튼 내 안에 있는 어떤 무의식의 어떤 것들만이 작용하면서 뭐 그냥 팔도 움직이고 그냥 수수수 어떻게 됩니다. 그래서 뭐 칼날이 갈 수 있는 데는 슥 날리고 칼날이 갈 수 없는 데는 피해가고 자, 요걸 전에 이제 이걸 노자에서는 물처럼 살아가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막으면 피해가고 틈이 있으면 뚫고 무리수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무리수는 뭐냐? 무리수의 원인은 인간이 무리하는 원인은 가장 기본 아까 말씀드렸던 집착과 두려움입니다. 물은 바다로 향해 가는데 100% 성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은 바다로 100%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 비결은 물은 집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한 바위가 막으면 바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피해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바위를 깎습니다. 아니면 바위 약한 틈을 뚫습니다. 저는 자연을 감상하는 게 취미인데 그리고 그게 저한테 많은 깨달음을 주는데 이 세상의 모든 계곡에 있는 모든 바위들은 다 물이 깎아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구한 시간 동안 물은 바위를 깎고 녹여서 결국 바다로 다 갑니다. 그러니 물은 바위가 길을 막는다고 화내거나 집착하거나 두려워하면서 힘을 빼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 요리사들도 1년마다 칼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인류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 집착과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칼날이 갈 수 없는 곳에도 칼을 팍 넣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무리수로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칼날을 다치죠. 그러다 보면 이제 1년마다 칼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포정이거든요. 이름이 포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백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백정은 칼 잡은 지 19년인데 그리고 해체한 소도 수천 마리 넘는데 아직 칼날이 방금 칼날을 간 것처럼 예리하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비유하는 게 있습니다. 칼날이 뭐냐? 그것은 기술의 비유이기도 하지만 내 목숨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자, 내가 하나의 칼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를 부려서 단단한 뼈가 있는 데다 칼날을 팍 치면 칼날이 무뎌지고 칼날이 망가지죠. 결국 집착과 두려움에 의해서 칼날을 놀리게 되면 칼날이 손상되듯이 집착과 두려움으로 인생의 어떤 일들을 시도하고 살아나가다 보면 그 칼날이 망가지듯이 내 목숨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병입니다. 그래서 이 칼날은 결국 내 목숨이다. 목숨을 비유한다. 이 목숨을 그래서 그 다음에 소는 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겪어야 되는 수많은 일들, 뭐 시험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이 바로 소입니다. 그래서 칼날이 소를 잘 해체한다는 것은 내가 인생의 어떤 험난한 일이든 어떤 고비든지 간에 그것에 소모되지 않고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모든 걸 잘 헤쳐나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에고의 판단을 버리는 겁니다. 에고의 판단을 갖게 되면 집착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집착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면 무리수를 쓰게 되고 아니면 너무 움츠러들게 되고 그 결과 칼날이 다치듯이 내 목숨이 손상됩니다. 그리고 일이 안 됩니다. 망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주 멋진 구절이 있는데, 그렇다고는 하나, 아직도 근육과 뼈가 닿은 곳에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조심합니다. 우물쭈물하는 듯 하다가 눈으로 보기를 멈추고 몸짓이 느려지면서 직관이 발휘되기 시작하면 칼날의 미묘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어느새 젖은 흙더미가 무너지듯 고기 조각들이 바닥에 쌓이고 정신이 들면 엉거주춤 칼을 든 채로 머뭇머뭇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일의 성패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을 모두 버린 어떤 무심의 상태, 이게 망아라고 하는데 정자에서는 망아의 상태에서 일을 추진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가장 걸맞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가 해내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노자에서는 무위이무불위라고 표현합니다. 무위이무불위가 뭐냐? 없을무 할위자 말이을이자 다시 없을무 아니불 할위자. 억지로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게 바로 노장사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신자유주의 시대,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술이 나날이 발전해서 작년에 쓰던 핸드폰이 지금 1년이 지나면 무슨 구닥다리, 골동품이 되는 이 상황에 있어서 너무나 해야 될 게 많고 너무나 판단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바로 우리의 무의식, 망할 상태는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내가 마음을 비우면 이 모든 정보들을 쉽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과거의 어떤 집착과 판단을 가지고 이걸 처리하게 되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잘 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안의 무의식, 참나의 역량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 판소리에 보면 득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들득자, 소리 염자인데 저는 득음을 생각하면서 삶에도 득생이란 게 있다. 어들득, 살다생, 살생. 득음을 넘어선 득생이 되어야지 인생의 달인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전에 나이 좀,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서편제라는 영화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주 히트 쳤던 영화죠.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 거기에 저는 다른 건 다 잊어먹었고, 아주 기억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가족이 있죠. 아버지, 소리하는 아버지, 그 다음 딸, 그 다음 아들인데, 그 소리하는 아버지가 소리를 한참 가르치면서 이제 아들한테 넌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막 구박하니까 아들이 밥도 못 먹는데 소리 공부시키고 꾸지람하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이따위 소리 공부가 밥을 먹여줘 뭘 먹여줘 이러면서 대들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얘기를 하죠. 야 이놈아, 득음을 하면 왕후 장상보다 더 좋은 것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득음의 경지가 더 황홀하다, 좋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바로 예술의 정신이죠. 예술의 본질을 내가 깨닫고 느낄 때 그 경험은 황홀합니다. 이게 스탕달 신드롬이라는 것도 있는데 뿅 가죠. 그런데 삶을 득음을 넘어선 득생까지 갔다. 이건 사실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득생으로 가자. 그럼 득생을 어떻게 가느냐? 장자는 얘기합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단순히 술이 아니고 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장자는 기술을 연마해서 그것을 도로 승화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삶의 달인이 될 수 있다. 생활의 달인이 도의 달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 나온 사람들은 기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마음을 싣고 그것을 꾸준히 발전시키면서 집착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장인정신으로 고수가 되고 대가가 될 때 저절로 삶의 달인이 된다.
득생이 된다. 이게 이제 장자의 주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도가 쪽에는 기술이 엄청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셉 니담의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아주 거대한 역사책이 있는데 중국의 과학이 어떻게 발전되었느냐 밝힌 책인데 중국의 과학은 다 도가 계열의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한의학도 그렇고 뭐 그림도 예술도 도가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이태백이 대표적인 예조예요. 또 대표적인 도가 사상을 실었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유명한 얘기입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빈 배가 흘러내려와 이쪽 배에 부딪혔다면 아무리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도 욕을 하진 않는다. 하지만 그 배에 한 사람이라도 타고 있다면 빨리 배를 물리라고 소리 지른다. 그렇게 한 번 외쳐서 듣지 않고 두 번 외쳐서 듣지 않아 세 번까지 외칠 때에는 반드시 욕을 하게 된다. 조금 전에는 화가 나지 않다가 지금은 화가 치미는 것은 아까는 빈배였지만 지금은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비우고 인생의 강을 흘러간다면 누가 능히 그를 해야겠는가? 바로 여기에 또 인생의 핵심이 있습니다. 인생의 강을 나의 마음을 비우고 자기를 비우고 내려갈 때 나는 어떤 일에도 분노하거나 집착하거나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요.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를 잡을 때는 소를 잘 잡겠다면 생각하면 됩니다. 소가 저게 될까 안 될까 아이 크다 뭐 잘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내려놓고 소를 잘 잡겠다. 소를 잘 해체하겠다. 이 생각만 가지면 됩니다. 그걸 순수 의도라고 합니다. 집착과 두려움이 사라진 의도, 그걸 순수 의도라고 하는데 또 집착이 없는 집중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나를 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순수하게 의도할 때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 나의 생명과 목숨과 인생도 자연스럽게 소모되지 않고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노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를 넘어선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나를 비울 때. 자, 그럼 EFT를 해보시죠. 손날점 두드리면서 나를 넘어선 나를 만나라. 내가 나를 비우면 나를 넘어선 나를 만나게 되리라. 그 나가 신기를 발휘하리라. 머리에서부터 하나를 꽉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다. 눈썹, 그러니 하나를 버리면 새로운 것을 얻는다. 눈가, 마침내 너 자신을 놓으면 온 세상을 얻는다. 눈밑, 자잘한 앓을 버리면 큰 지혜가 절로 드러나고 코밑,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면 항상 옳게 되리라. 턱, 하나를 꽉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다. 쇄골, 그러니 하나를 버리면 새로운 것을 얻는다. 옆구리, 마침내 너 자신을 놓으면 온 세상을 얻는다. 자잘한 앓을 버리면 큰 지혜가 절로 드러나고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면 항상 옳게 되리라. 나를 버리고 나를 넘어서 새로운 나를 만나라. 그 나가 신기를 발휘하리라. 이 신기를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신기를 발휘한다 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에 관한 것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몰입 상태라고도 하는데 그건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게 나오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정리해서 욕심, 집착과 두려움을 사라진다는 인생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원하는 일을 다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빈배 이야기와 소잡는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